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여자입니다. 항상 직장 동료들이 보던 것만 같이 보다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니 기분이 묘하네요. 개인적인 가족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머니가 몇 분이신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려나요? 어떤 분들은 무슨 질문이 저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엄마가 몇 명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저렇게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저의 어머니는 2분이십니다. 오늘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저에게는 낳아주신 엄마, 키워주신 엄마, 이렇게 2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바로 아빠 덕분에 말입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덕에 꽤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외동딸로 말이에요. 우와, 세정아, 신발 진짜 이쁘다. 공주님 신발 같아. 그치? 세정이는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잖아. 진짜 부럽다. 덕분에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누가 봐도 부티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더 부러웠어요. 동생이 자꾸 짜증나게 한다. 언니가 이랬다 저랬다. 형제가 있는 친구들의 투정이 참 부러웠었죠. 그래서 한참을 동생이 갖고 싶다며 엄마에게 징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이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그건 어렵다고 했어요. 대신 저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준다고 하셨죠. 엄마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단 저희 엄마한테만요. 엄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세정이 얼른 먹어. 그렇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 더 좋아. 사이가 좋았던 엄마와는 달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아빠는 일방적으로 저를 밀어냈었죠. 내가 친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저한테 엄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웠던 걸까요?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 아빠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박세정, 그만!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행복했다거나 아빠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이라는 건 저에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었죠. 내가 준 거예요. 애가 좋아하길래. 누가 당신 물렀어? 박세정, 누가 거지같이 그딴 거 먹으라고 했어? 어? 아빠가 말했을 텐데 내가 밖에서 하고 다니는 행실 하나하나가 집안 얼굴이라고. 소리 지르지 말아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물었어? 박세정, 네가 대답해. 잘못했어요, 아빠. 안 그럴게요. 말로 하면 기억을 못하지? 박세정, 너 작은 방으로 따라와. 혹시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드라마에는 체벌방이 나옵니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자식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는 곳 말이죠.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곳이 현실에 있었어요. 작은 방은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나올 때면 제 종아리는 회초리 자국으로 퉁퉁 불어 있었어요. 아가, 많이 아프지? 엄마가 미안해. 퉁퉁 부은 종아리로 겨우 침대에 누우려면 엎드려서 누워야 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연고를 발라주시며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엄마도 저를 아빠한테서 막아서려고 참 많이 애쓰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막아설 때면 아빠는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맞는 것보다 제가 종아리 몇 대 맞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작 7살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차소리가 들릴 때면 끔찍했어요. 아빠만 없으면 집은 너무 평화로운데 아빠가 오는 순간 집은 살얼음판이 되어버렸죠. 저를 체벌하는 아빠, 아빠를 막아서는 엄마, 그러다 다투는 부모님의 모습. 돈이 많고 유복한 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잠들기 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랑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게 해주세요. 아빠는 빼고요. 라고 말이에요. 너무 끔찍했거든요. 엄마랑 둘이서 천국에 가고 싶었죠. 아빠가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 아빠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죠. 아빠와는 늘 멀었습니다. 어릴 적 들은 기억으로는 결혼할 당시에 엄마 집은 엄청 부자였대요. 친가와 외가는 사업을 위해 자녀들을 결혼시킨 거죠. 그런데 엄마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외갓집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에게 가족은 외삼촌 한 분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 아빠도 그렇고 친가에서도 엄마를 좋아했겠어요? 엄마는 그 뒤로 쭉 소외된 사람으로 그 집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아빠는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딴 살림을 꽤 여러 군데 차려두었던 것 같아요. 가끔 그 여자들을 데리고 집에 오기도 했죠. 어머, 네가 세정이니? 오빠, 얘 너무 귀엽다. 귀엽기는. 박세정, 너 언니한테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아빠도 알고 있더군요. 당신이 만나는 여자들이 한참 어린 여자라는 걸요. 저에게 인사를 건네었던 그 여자는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진한 향수 냄새와 빨간 립스틱이 인상적인 여자였죠. 이번엔 얼마 있다 올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옷이나 챙겨 넣어. 엄마는 아빠가 여자들을 데리고 집에 올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가 요구하는 옷가지를 챙겨주었어요. 아빠도 그걸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죠. 사모님, 그런데 진짜 속 좋으시다. 화병 안 나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그 여자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린 시절 제 눈에 그 여자는 꼭 마녀 같았습니다. 짙은 화장, 딱 달라붙은 짧은 원피스 차림에 경박스런 목소리까지. 정말 징그러웠어요. 그에 비해 엄마는 늘 단정한 차림이셨죠. 아빠는 엄마한테 여자 같지 않다고 타박을 해댔지만 전 엄마가 제일 이뻐 보였어요. 조용히 있다가 나가요. 애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머, 사모님 화나셨구나. 알았어요. 오빠만 나오면 금방 나갈 거예요. 뭐야, 당신 애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오빠. 사모님이 내가 좀 별론가 봐. 에휴, 내가 일해서 집에 오기가 싫어. 남편이 오랜만에 왔으면 여자가 좀 사근사근 웃는 맛이 있던가. 아휴, 됐다.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가자. 오빠,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사모님, 저희 갈게요. 엄마는 그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대신 아빠도 엄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 여자들이 집에 올 때면 언니라고 부르고 인사까지 했죠. 지금이었다면 소금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을 텐데 말입니다. 아빠의 그런 행실은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까지도 쭉 이어졌어요. 다녀왔습니다. 어? 아빠 왔어요? 왔니? 응, 아빠 오셨어. 세정아, 그리 가지 말고 내 방으로 바로 올라가. 왜요? 또 인사 안 하면 난리 칠걸요? 아니야, 그냥 내 방으로 가. 엄마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또 여자랑 같이 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 그 여자 데리고 왔어요? 엄마,
나랑 같이 밖에 나가서 쇼핑이라도 하고 오자.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이따금 하교하고 집에 들어서면 엄마는 혼자 서재에 계셨고 안방에서는 아빠와 여자의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세상이 존재했던 거죠. 제 소리가 들렸던 건지 안방 문을 열고 그 여자와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아빠라는 인간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보자마자 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주 가관이더군요.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나를 조금이라도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빠라는 사람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 보였죠. 당연히 제 표정은 굳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빠도 제 표정을 보더니 안색이 싹 굳더라고요. 저는 잠깐이나마 그 사람이 저와 엄마에게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건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는 역시였어요. 박세종, 아빠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당신은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애한테 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네, 미안해요. 세정이 방에 올라가라. 이거 봐.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딸년도 저 모양이지. 어디로 올라가? 인사 안 해? 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던 참이기에 목례만 하고 제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인사에 환장을 한 인간인 건지 왜 인사 안 하냐고 저한테 되려 큰 소리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만 뭐라고 했으면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하는 건 제가 못 참죠. 어린 시절의 저였다면 벌벌 떨며 인사를 했을 테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나 안 올라가요.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잘못인 거 알잖아요. 얼씨구, 두 모녀가 쌍으로 잘들한다 잘들해. 인사하면 되잖아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시죠? 아휴, 저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내가 어디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야? 너 누가 아비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래? 응? 에이, 오빠. 애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 세정이 화났구나? 아줌마도 안녕하세요. 에이, 언니라고 해. 오빠, 세정이가 오빠한테 삐졌나 보다. 세정아, 아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신 거야.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마치 본처라도 되는 양, 내 엄마라도 되는 양, 아빠 옆에 찰싹 붙어서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우리 엄마 앞에서 말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세정이야?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아는 척이에요? 어머, 뭐? 아줌마? 그럼 아줌마지 뭐야. 그 나이에 첩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쪽팔린 게 뭔지는 알기는 해요? 생각이라는 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 오빠, 쟤 말하는 것 좀 봐. 그냥 조용히 뒹굴다 나가요. 듣기 싫은 목소리 내지 말고. 그때 눈이 번쩍하더군요. 제 얘기를 듣던 아빠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뭐? 뒹굴어? 어디서 그런 쌍스러운 말을 배워가지고 어? 어디서 작은 엄마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이 싸가지 없는 게. 제가 말한 게 쌍스러워요? 그게 아빠가 평생을 해온 행동이에요. 작은 엄마? 아빠 동생 있었어요? 누가 내 작은 엄마예요? 천년이지? 아빠는 제게 또 다시 손을 올리려 했어요. 그때 엄마가 제 앞을 막아섰죠.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는 아랑곳 않고 정말 차갑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틀린 말 했어요? 조용히 찹질이나 하다 나가요. 어디서 애한테 손찌검이야? 할만하니까 하지. 당신이 애를 똑바로 키웠어봐. 애가 저렇게 컸겠냐고. 당신이 한 거 생각하면 당신은 세정이한테 감사하다고 절해야 해. 한 번만 더 우리 세정이한테 손댔다가는 당신 그 잘난 회사에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릴 테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조용히 있어줄 때 당신도 몸살려요. 엄마는 아빠한테 냉정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제 손을 꼭 붙잡은 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화내지 않았다면 엄마가 저 여자 앞에서 아빠한테 무시받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소금을 한 그릇 가득 담아 나와 그 여자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그 여자 원숭이 새끼 마냥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울며 불며 난리더군요. 아빠도 제 행동에 놀란 건지 뭔지 아무튼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세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를 해요? 아빠나 엄마한테 사과해요. 양심도 없어요? 아빠가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저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 나가자. 집에서 냄새나. 더러워. 뭐? 더러워? 오빠, 쟤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야, 조그만 게. 너? 어디서? 그 여자 아빠를 옆에 끼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건지 소금을 끼얹자마자 이성이 나간 건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 달려들더군요. 그때 엄마가 그 여자 뺨을 내리쳤어요. 집안에 그 소리가 울릴 정도로 말입니다. 너 이 더러운 년, 어디서 내 딸한테 함부로 굴어? 싸가지 없이. 오빠, 가만히 있을 거야? 그 여자 곧바로 아빠한테 달려가 징징거렸어요. 아빠는 그 여자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게 매우 화가 났었나 봐요. 정말 저희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성큼 다가와 코앞에 대고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엄마 멱살을 잡은 채로 말이에요. 야, 니들 미쳤어? 이것들이 눈에 뵈는 게 없나 거짓골로 쫓겨나고 싶어?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이 아빠 눈을 바라보며 얘기했어요. 김병철, 내가 아까 말했지. 너도 조심해. 엄마의 반응에 아빠는 움찔하더군요. 엄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아빠가 한 것처럼 그 여자 멱살을 잡아 코앞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너, 네가 하는 게 정상 같니? 너 첩질하는 거야. 저 인간이 네 거 같지? 너 같은 것들 저 인간 뒤에 한 트럭이야. 행동 똑바로 해. 나랑 세정이 들어올 때까지 니들 있으면 내가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알아서 나가. 엄마가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저에게 손을 대는 순간 엄마는 이성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꽤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니 아빠와 그 여자는 없더군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아빠랑 왜 살아? 그냥 이혼하고 엄마랑 나랑 둘이 살자. 저는 항상 엄마한테 아빠랑 이혼하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 걱정 말고 이혼하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엄마는 그럴 때마다 늘 같은 대답을 했죠. 나중에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혼자 몸이었다면 이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있으니 쉽게 그러시지 못한 것 같았죠. 당시에는 엄마 속도 모르고 그저 엄마한테 답답하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꿈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죠. 어릴 적부터 미술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을 미술 전공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빠의 반대로 원하지 않은 전공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원하지 않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바로 아빠의 회사의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금수저라느니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부럽다면 난리였죠. 과연 저와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부러워해 줬을지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생일이면 늘 미술 도구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절대로 꿈을 놓지 말라고 말이죠. 엄마는 늘 저의 생각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의 유일한 편이었어요. 작년 제 생일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을 겁니다. 딸, 유화물감 떨어진 거 맞지? 내가 못 살아. 그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다 알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일찍 와. 엄마의 전화였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 어김없이 제 생일 선물을 사러 나오시는 길이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의 전화를 끊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전화였어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통화했던 엄마였는데 말이에요.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줄 미술 도구를 사오다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혔고 차가 전복되었던 엄마는 간신히 숨이 붙어 있었죠. 엄마의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닫혀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한다며 제 혈액형을 물었습니다. 저는 A형이었고 엄마는 B형이라고 했죠. 네?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A형이세요. 김수님 환자분 B형이세요. 아버님은 아직이신가요? 따님 피는 맞지가 않아서 아버님이 빨리 와주셔야 해요. 저는 그때 엄마 혈액형이 A형이 아닌 B형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뒤늦게 온 아빠한테 수혈을 하려고 하니 아빠는 O형이라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천만 다행히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어 급한 고비는 넘기게 되었죠. 엄마가 살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B형, 아빠는 O형. 그런데 저는 A형. 분명 엄마는 나한테 A형이라고 했었는데 뜻밖의 진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빠는 제 질문에 너희 엄마한테 물어보라며 답을 피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혈액형이 왜 이러냐면서 말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엄마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세정이 엄마야. 엄마는 힘겹게 말을 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더듬더듬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는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었죠. 제가 엄마의 딸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일단 엄마를 살려야 했기에 3일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엄마를 간호했어요. 희한하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죽을 때가 오면 자기가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기력이 돌아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고 간다고 말입니다.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은 먹었냐? 많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식사도 곧잘 하셨고요. 세정아, 엄마 좀 봐봐. 우리 딸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세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 미워? 아직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어루만지는 엄마의 물음에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 엄마인데 말입니다. 겨우 말을 내뱉었어요. 아니, 왜 미워? 세정아, 엄마 말 잘 들어? 이분이 우리 딸 낳아주신 분이야. 여기 뒤에 연락처가 그분 거고. 엄마가 진작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우리 딸. 그래도 엄마는 세상에서 세정이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사랑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엄마는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딸은 엄마 안 사랑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을 하면 엄마가 꼭 저를 떠날 것만 같았죠. 마실 것 가져오겠다고 말하고는 급히 병실 밖을 나와 한참을 울다 겨우 돌아왔었어요. 엄마, 이거 물 마셔.
가까이 다가간 엄마한테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저를 불러주던 다정한 목소리도 나지 않았고 새근새근 내쉬는 엄마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엄마의 물음에 답을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괴롭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엄마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장례는 끝났어요. 엄마의 유고를 받아드는데 참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거라면 마음 편하게 살지.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마음 한 번 편하게 모시고 갔으니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빠라는 인간은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되려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상이나 치르니 부정 탈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2주 지났을까요? 코를 찌르는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여자와 아빠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그 여자의 짐인지 이삿짐을 한가득 끌고 말입니다. 어머, 내가 세정이구나. 반가워. 우리 잘 지내보자. 정말이지 할 말이 없더군요. 그 여자 겨우 많아봤자 저보다 10살 많을까요? 그런 여자랑 여보 당신거리며 집에 들어서는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 대단들 하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얼른 인사 안 해? 아빠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2주 지났어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여자를 집에 들여요? 대단하네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아빠라는 인간 제 말에 열받았는지 또 손찌검을 하려고 들더군요. 제게 향하는 손을 낚아채 있는 힘껏 비틀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감정이 치다르니 없던 힘도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안 나? 너 이 계집애가 너 쫓겨나고 싶어? 내가 네 발로 나갈 거야. 당신이 뭔데 나를 쫓아낸다 난리야? 그래도 내 아빠니까 엄마 없이 우리 둘만 남겨진 거니까 당신이랑 잘은 아니어도 그래도 가족으로 남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그냥 엄마랑 나랑 좀 놔주지. 내가 엄마한테 아빠랑 이혼하라고 그냥 둘이 살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래도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너희 아빠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했었어. 정말로 이러는 거 아니야. 집을 나서면서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도 화가 나더군요. 저런 인간을 대체 왜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왜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는지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행동을 하는 아빠라는 사람이 정말이지 사람이긴 한 건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친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겨울에 눈이라도 얼면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할 것 같은 높은 경사의 달동네였어요. 계세요? 누구세요? 녹슨 철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사진 속에 있던 젊은 여자의 모습을 간직한 중년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절 알아본 건지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첫마디가 밥은 먹었니라니. 왜 엄마들은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생각나게 말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도 통화할 때면 항상 밥은 먹었니라며 인사를 건넸는데 말입니다. 아니요. 아직요. 있는 반찬 없는 반찬을 다 꺼낸 것 같은 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초라하더군요. 친엄마는 제가 반찬을 집어먹을 때마다, 밥을 삼킬 때마다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입에 안 맞지? 미안해. 집이 이래서. 아유, 참 이쁘다. 친엄마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볼품없는 반찬과 밥인데 참 맛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고 나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먼저 입을 열더군요. 엄마는 잘 지내시니?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제 얘기를 듣던 친엄마는 펑펑 울더군요. 너무 감사한 분인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보냈다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친엄마를 수소문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나를 찾아와서 연락처며 주소를 적어줬어. 언제든 내 소식이 궁금하면 연락하라고. 언제든 말이야. 그 뒤로도 엄마는 친엄마에게 제 사진이며 근황을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딸이 커가는 걸 함께 보자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럼 왜 날 한 번도 직접 찾아오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제 얘기를 들은 친엄마는 당신 사는 꼴이 이런데 어떻게 제 앞에 나타날 수 있었겠냐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정말 그게 다예요? 나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한 번도 안 왔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죠. 그리고 뒤이어 제가 들은 엄마의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는데 엄마와 아이가 생겨서 신혼집을 차렸다고 해요. 당시 아빠는 집안 망신이라며 친가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부잣집 아들내미가 뭘 할 줄 알았겠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셔댔고 어쩔 수 없이 임신한 상태인 엄마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온 걸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임신한 상태로 가장의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내가 태어나면 분명 그 사람이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뱃속에 내가 있다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고. 바보 같은 엄마는 제가 태어나면 아빠도 마음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엄마의 예상과는 철저히 다르게 아빠는 생전 겪어보지도 않았던 가난한 삶에 지쳤는지 엄마를 버리고 아빠 회사와 연결된 회사의 여자와 결혼을 한다며 떠났죠. 그때 그 회사의 여자가 돌아가신 엄마였던 거고요. 결국 엄마는 아무도 없이 혼자 저를 낳으셨대요.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새도 없이 저를 들쳐매고 돈을 벌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애딸린 미혼모를 누가 달가워할까요? 당시에 엄마는 저를 데리고 식모일도 하고 시장 좌판에서 물건을 떼다 팔기도 했다고 해요. 시장 좌판에서 일을 하던 당시 단속반을 피해 물건을 챙겨 급히 가다 넘어졌는데 엄마의 다리 위로 트럭이 지나가면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죠. 애 딸린 미혼모에 몸도 성치 않으니 살 길이 막막했대요. 그때 엄마 앞에 아빠가 나타났대요. 할머니와 말이에요. 당시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아빠는 친엄마한테서 저를 빼앗아갔대요. 당시 친엄마는 가난한 환경에서 제가 자라는 것보다 아빠 옆에서 유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저를 보낸 거였죠. 차라리 보내지 말지. 저는 엄마에게 차라리 보내지 말지 왜 나를 보냈냐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 줄 아냐고. 아빠라는 사람이 나와 나를 키워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냐며 그간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친엄마는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친엄마의 삶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저마저 아빠에게 보내고 성취하는 몸으로 혼자 살아왔대요. 그 몸으로 식당 일도 하고 막일 현장에 가서 시멘트 바르는 일, 밤이면 과자나 껌을 들고 술집을 전전하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엄마를 보는데 그제야 엄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본 나이보다 곱절은 들어 보이는 얼굴에 퉁퉁 부은 손가락 관절, 가만히 있어도 덜덜 떨리는 왼쪽 다리까지
아빠라는 인간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3명의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저를 키워주신 엄마, 그리고 저 말입니다. 이렇게 지나칠 수는 없더군요. 아빠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빠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각종 비리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법인 곳에 거주 공간으로 건물을 짓는 것부터 해서 각종 사업 확장을 위해 뇌물을 먹였던 것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고 언제 건네었는지 그런 거 말입니다. 또한 회사에는 저의 유일한 편, 외삼촌이 임원으로 계셨기에 저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죠. 외삼촌은 저에게 아빠 같은 분이셨어요. 항상 다정하셨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죠. 엄마의 장례식 마지막 날, 외삼촌이 저에게 아빠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엄마와 아빠 결혼 후에 외할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 것, 그와 동시에 아빠의 회사 주가가 갑자기 치솟은 것, 여러 가지 정황이 이상하다고 했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외삼촌의 의심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회사에서 지는 건물들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저는 회사에 근무할 당시 현장 조사 및 자금 관리 일을 둘 다 해왔는데 실제 사용된 자재와 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액이 너무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건 분명 뭔가가 있었죠. 당시 아빠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 현장의 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웠거든요. 들어가야 할 자재의 양, 그러니까 분명 서류에는 10톤의 철근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 구매된 양은 그 반 정도 될까요? 외삼촌과 저는 그때부터 2달간 각종 증빙 서류와 아빠가 회사 명의로 사들인 건물, 그리고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사적인 부를 축적한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파도 끝이 없더군요. 드디어 아빠를 무너뜨릴 모든 준비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본가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꼭 가지고 와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선 그 집은 엄마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죠. 아빠한테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말이에요. 엄마의 공간이었던 안방은 새로운 여자의 취향에 맞춰 바뀌어 있었고 다용도실 구석 한편에 엄마와 제가 함께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죠. 버려지지 않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림을 챙기고 다용도실을 나서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와 그 여자의 소리였습니다. 당당히 거실로 나갔어요. 그 인간들 절 보고는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저도 그들을 지나쳐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안방에 있는 금고를 열어 꽤 가득한 금괴를 가방에 최대한 쑤셔 넣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엄마 위자료 챙겨가요. 뭐? 위자료? 네, 낳아주신 엄마랑 키워주신 엄마 몫이요. 아빠 제대로 그분들한테 사과 한 번 한 적도 없잖아요? 이걸로 깨끗하게 퉁치죠? 아, 이거 하나는 여기 둘게요. 아마 앞으로 필요하실 거예요. 뭐야? 아이고, 그래 그걸로 퉁치자.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알았어? 내가 언제부터 그쪽 자식이었어요? 세정씨, 말이 너무 심하다, 아빠한테. 저에게 훈수를 두던 그 여자, 목에 익숙한 게 있더군요. 저희 엄마 목걸이였죠. 그대로 낚아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여자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모가지 뜯어버리려다 참았으니까 입 닥쳐. 가서 네 남편이나 챙겨. 그 여자랑 아빠라는 인간, 집을 나서는 제 뒤에 대고 싹수가 없다느니,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느니 막말을 내뱉는 아빠였지만 쿨하게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말이죠.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저는 외삼촌과 제가 모아온 문서를 거래업체 투자자들, 회사 주주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빠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한동안 뉴스에 아빠 소식이 도배가 되더군요. 같이 살지 않는데도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다니 참 좋은 세상이네요. 그 뒤에 그 인간들이 뭘 해먹고 사는지 외삼촌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외삼촌은 임시지만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되셨고 현재 회사를 운영 중이세요. 삼촌한테 들은 말로는 당연히 그 두 인간은 헤어졌고 아빠는 쫄딱 망해서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땡전 한 푼도 없이 갔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안타깝더군요. 술이며 여자며 늘 돈으로 가졌던 사람인데 당분간 그러지 못할 테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나 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뭐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니 거기서도 뭐 어떻게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살겠죠? 현재 저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도전했죠. 하늘에 계신 돌아가신 엄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실 테니까요. 꿈에 그리던 일을 하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내 생각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친엄마는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외삼촌이 저와 엄마가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주셨거든요. 엄마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불편했던 왼쪽 다리를 치료받고 계세요. 이전보다 걸음걸이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내일은 친엄마와 함께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말입니다. 엄마한테 들려줄 소식이 참 많은데 내일은 새 여자가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긴 이야기였을 텐데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네요. 저요, 두 엄마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밝고 씩씩하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